미국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한가운데서 한 노련한 베테랑이 조용한 휴가를 떠났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어떠한 단서도 없이 그저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 황야 깊은 곳에서 발견된 작고 섬뜩한 발견물은 우리가 그날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황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데스밸리의 그림자 속을 떠도는 미스터리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밝혀낼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 아침은 캘리포니아 애플밸리의 수많은 다른 날들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디는 손자를 돌보러 집을 나서며 오전 7시 45분에 남편에게 작별의 키스를 했습니다. 밥은 여전히 그의 포드 F-150 픽업 트럭에 물품을 싣고 있었고 단순해야 할 3일간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야에 들어가 휴대폰 신호가 끊기기 전 늘 하던 대로 캘리포니아 빅파인에 도착하면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2시 29분 약속대로 신디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밥의 익숙한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듯 들려왔습니다. 이제 막 설라인 밸리로 들어갈 참이야. 바벌도 너는 데스밸리의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안식처를 찾은 남자였습니다. 배드워터 밥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그는 사막의 유목민이 물을 찾아 헤매듯 이 외딴 오아시스에 이끌려 수년간 설라인 밸리 온천으로 순례를 해왔습니다. 그 온천은 사방이 우뚝 솟은 산들로 둘러싸인 외딴 곳에 있으며 차량을 망가뜨리고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험준한 비포장도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관광객들은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지만 밥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맥주 한 캔을 따고 천연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끝없는 사막 하늘 아래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척 스토츠먼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 임무였습니다. 한 달 전 부활절 주말, 밥은 자신의 다찌 램 픽업을 몰고 그 계곡으로 들어갔지만 무자비한 사막은 그 희생자를 앗아갔습니다. 라디에이터가 터져 트럭은 햇볕에 하얗게 바래는 금속 해골처럼 버려졌습니다. 밥은 캠핑장 관리인에게 트럭을 맡기고 문명 세계로 히치하이킹에서 돌아왔지만 그다지 트럭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는 남자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3일 동안 밥은 체계적으로 그의 포드 F-150에 짐을 쌌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교체하고 다찌 트럭에 시동을 건 다음 다른 날 척과 함께 돌아와 2대의 차량을 모두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사막은 단순한 것을 치명적인 것으로 일상을 악몽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밥이 연장과 보급품을 싣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망각 속으로 떠나는 여정을 위해 짐을 싸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를 여러 번 반겨주었던 설라인 밸리는 이제 그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테랑들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 잘 압니다. 밥은 베트남에서 살아남았고 가정을 꾸렸으며 76년의 인생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나이도, 경험도 그 무엇도 데스밸리의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그를 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설라인 밸리로 가는 길은 심약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거의 3시간이 걸리는
55마일의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2021년 5월 4일 오후가 저녁으로 녹아들면서 밥의 포드 픽업은 황량한 풍경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어두워진 후 한 캠핑객이 설라인 밸리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를 목격했습니다. 밥의 트럭이 온천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이으러 가는 다른 새벽녘이 되어서야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는 익숙한 지형조차 낯설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하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수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밥의 가족을 몇 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트럭을 주차하고 내린 그 어딘가에서 사막은 그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곡 주변에서 리자드리로 알려진 리 그린웰은 욕실 시설 근처 흙길에 주차된 포드 픽업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열쇠는 마치 물음표처럼 시동장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밥의 휴대폰은 좌석에 놓여 있었지만 통신탑이 없는 이 땅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의 캠핑 장비는 마치 그가 사막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한가운데서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숨을 곳 하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곧 슬픔에 잠긴 아내를 광기의 가장자리로 몰고 가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실패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을 폭로하게 될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데스밸리에서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데스밸리에서 시간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바벌도너에게 시간은 모래 속의 물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9분, 그린웰은 공원관리원에게 버려진 픽업 트럭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10시 37분에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사막의 태양은 더 높이 솟아올랐고 기온은 90도, 화씨, 섭씨 약 32도를 넘어섰으며 어딘가에서 76세의 베테랑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리원들은 그날도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3일 낮과 2일 밤이 지난 5월 7일 금요일 오후 늦게서야 관리원들이 마침내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3일간의 타는 듯한 더위, 3일간의 놓쳐버린 기회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괴롭힐 3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공원관리국 대변인 애비 와인스가 지연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의 대답은 냉정하고 관료적이었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버려지거나 고장난 차량이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방치된 차량이 실종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흔한 일. 그 말은 신디리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 남편의 생명이 흔한 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토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한 관리원이 마침내 신디에게 전화해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미친 듯이 이뇨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전화했을 때 그녀는 공원 관리원들이 먼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지연, 더 많은 관료주의, 모래 속으로 사라져가는 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이 사라진 지 4일 후인 5월 8일 오후 7시 51분, 공원관리당국은 마침내 보안관 사무소에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버려진 픽업 트럭에 대한 첫 이메일이 발송된 지 60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태양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추위가 사람을 얼릴 수 있는 데스밸리에서의 60시간. 실종 신고를 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건 그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디는 나중에 분노와 비통함에 갈라진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밥을 살아서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결정적인 시간의 창은 쾅 닫혀버렸습니다. 사막은 또 다른 희생자를 앗아갔고 시스템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려 했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더 이상 생존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해를 찾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9일, 이뇨 카운티의 수색구조팀이 마침내 동원되었습니다. 지상 수색대원들은 캠핑장 주변의 가혹한 지형으로 흩어졌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미 해군의 헬리콥터는 상공에서 더 넓은 지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것은 인상적인 자원의 동원이었지만 너무 미미했고 너무 늦었습니다. 지배적인 이론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긴 운전 끝에 밥은 트럭을 주차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빛 없는 사막의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는 몇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형지물이나 빛이 없으면 익숙한 것도 순식간에 낯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증거가 아닌 가정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몸부림이나 방향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밥월도너는 마치 땅이 열려 그를 통째로 삼켜버린 듯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4일 동안 수색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지상팀과 항공부대가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3제곱마일의 구역을 샅샅이 뒤졌고 길 잃은 사람이 쓰러졌거나 피신처를 찾았을 만한 계곡, 바위 뒤, 초목 주변을 체계적으로 훑었습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용광로의 열기 같은 더위가 닥쳤습니다. 데스밸리는 단지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사람의 살을 익힐 수 있는 가마가 됩니다. 기온이 100도, 화씨 약 37.8도를 넘어서자 수색은 수색대원들 자신에게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5월 13일, 지상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그가 온천에서 걸어 나갔다는 명확한 징후 없이 엄청난 인력, 항공시간, 그리고 탐지견팀이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라고 대변인 카르마 루터는 나중에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밥의 가족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가 젊었다면 그를 찾기 위해 온갖 곳을 다 뒤졌을 거예요. 그의 조카 크리스 월도너는 쓰라린 좌절감에 차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늙은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색은 옷 한 조각이나 피 한 방울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밥월도너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수색 이후의 침묵 속에서 의문점들은 해질녘의 그림자처럼 증폭되었습니다. 밥월도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첫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시스템은 그를 찾는 것을 포기하기로 그토록 단호하게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수색이 끝난 후 며칠 뒤 월도너 가족을 영원히 괴롭힐 오싹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밥에 버려진 포드 픽업 트럭에 다가가 먼지가 쌓인 앞 유리에 메시지를 휘갈겨 쓴 것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손가락으로 긁어 쓴 그 글자들은 해답을 찾는 모든 사람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신디리에 따르면 그 메시지는 날 찾고 있지만 난 여기 없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왜 그런 것을 썼을까요?
그 메시지는 누군가 밥의 실종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은폐, 범죄 행위, 사막의 모래만큼 깊이 묻힌 비밀을 암시했습니다. 신디와 그녀의 가족에게 그것은 이것이 단순히 노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건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신디는 확신과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딸 캐리 메스트는 우리가 밥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했고 그녀의 의심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거의 100% 범죄 행위라고 확신해요. 라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밥 월도너를 해치고 싶었을까요? 그는 온천의 단골이었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에게는 적도, 어두운 비밀도, 누군가 그에게 해를 끼치길 바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천연 온천에 몸을 담그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사랑했던 76세의 베테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 수색 노력을 조롱하고 가족을 도발하며 그들이 밥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앞 유리의 메시지는 비극적인 사고였을지도 모르는 사건을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당국에 대한 신디리의 좌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2022년 10월 그녀가 사건 보고서 사본을 요청했을 때 보안관 사무소는 2021년 6월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 기록을 보내왔습니다. 그녀가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지 묻자 한 경찰관의 대답은 미칠 듯이 모호했습니다. 추가 수색은 없지만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색을 훈련 작전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족시킬 만큼만 대답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디는 너무 오랫동안 지는 싸움을 해온 사람의 피로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살아있을 때 밥 월도너를 실망시켰고 죽어서는 그의 기억을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디는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광대한 사막 어딘가에 그녀의 남편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세상이 그의 이야기를 알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밥 월도너가 사라진 지 거의 2년 후 탐사 저널리스트 스튜어트 제프리스는 실종된 베테랑의 운명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다시 불을 지피고 희망을 심어줄 발견을 했습니다. 2023년 3월 제프리스는 밥의 이야기를 조사하는 것을 돕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드 픽업이 버려져 있던 곳에서 약 1000피트,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뒤꿈치 안쪽에 접착 테이프가 붙어있는 낡은 샌들 한 짝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진을 보자마자 그의 신발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디리는 안도와 새로운 고뇌가 뒤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지긋지긋한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 발견은 돌파구이자 동시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거의 2년간의 침묵 끝에 그들은 마침내 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그 어두운 밤에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프리스는 말 그대로 밥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는 밥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멈춘 후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비슷한 샌들과 티셔츠, 반바지를 입고 베테랑이 갔을 법한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프리스는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지를 수 있는 논리적인 잘못된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샌들은 엄청난 압력이 갑작스럽고 강하게 가해진 것처럼 심하게 찢어져
치명적인 파손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어둠 속에서 느슨한 바위를 밟았다가 발이 격렬하게 한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넘어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76세의 허약한 남성에게 그런 낙상은 치명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고관절, 다리 또는 발목 골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이며 특히 해가 뜨면서 닥칠 자결하는 더위 속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밥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샌들은 캠핑장에서 중간 지형에 의해 가려진 고원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다 해도 설라인 밸리에 있던 소수의 다른 사람들은 아마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샌들이 발견된 고원 아래에서 제프리스와 동료 수사관들은 2021년 7월 이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복잡한 협곡과 여러 개의 붕괴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그 단순함 때문에 더욱 섬뜩했습니다. 밥은 어둠 속에서 넘어져 다쳤고 해가 뜨고 기온이 치솟자 그늘과 피난처를 찾아 동굴 중 하나로 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상과 노출로 쇠약해진 그는 동굴이 무너지면서 그의 유해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직전에 숨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동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가슴 아픈 만큼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소방관 데릴 월트먼은 모두를 오싹하게 만든 결정적인 퍼즐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밥이 실종된 지 불과 한 달 후인 2021년 6월, 설라인 밸리로 여행을 갔던 월트먼은 황야에서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냄새, 바로 부패의 명백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월트먼은 그의 말에 암울한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냄새는 오아시스 동쪽에 개방된 사막, 나중에 샌들이 발견될 바로 그 일반적인 지역에서 났습니다. 청소 동물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자연 요소가 가혹한 사막에서 그런 냄새는 오래 머물지 않지만 충분히 오래 남습니다. 제프리스와 그의 팀은 소용돌이치는 사막바람이 밥의 유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고원 아래 동굴에서 냄새를 옮겨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곳은 지역을 휩쓸었던 항공수색으로부터 가려져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는 끔찍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5월 4일 밥이 사라지고 5월 13일 부적절한 수색이 중단됩니다. 월트먼이 냄새를 감지한 6월까지 밥의 시신은 사막의 열기 속에서 서서히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7월, 국립기상청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묘사한 폭우와 돌발 홍수가 데스밸리를 강타했고, 이것이 밥의 마지막 안식처를 영원히 숨겨버릴 동굴 붕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의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노인의 어둠 속 단 한 번의 헛디딤, 수색을 지연시킨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은폐의 마지막 막을 내린 대자연의 행위. 사막은 또 다른 희생자를 앗아갔고 그 범죄의 증거를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만약 그가 트럭이 주차된 곳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면 최초의 수색대원들은 밥을 찾지 못했을까요? 대답은 예측 가능했던 만큼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수색구역은 밥이 주차했던 곳에서 약 1.5마일 아래쪽에 시작되는 샘과 초목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설라인 밸리의 지형에 익숙한 단골 방문객 휴버트 퐁은 그가 그 지역에서 발견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달빛 없는 밤의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보이는 지형지물 하나 없이 어떤 방향이든 잘못된 방향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벌도너에게 그 잘못된 방향은 자연히 스스로 봉인한 무덤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놓칠 수가 있죠? 샌들 발견 소식을 들은 신디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으로 갈라졌습니다.
당국으로부터 거의 2년간의 침묵 끝에 새로운 단서가 없다는 말을 들은 후에 한 저널리스트가 물리적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밥의 샌들 발견은 초기 수색 노력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민간 수사관이 트럭이 버려진 곳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면 또 무엇을 놓쳤을까요? 어떤 다른 단서들이 사막 곳곳에 흩어져 누군가 관심을 갖고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당국에 대한 신디의 좌절감은 몇 년 동안 쌓여왔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그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베트남에서 조국에 봉사했고 76년 동안 명예로운 삶을 살았으며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의 사건을 서류철에 넣어버리고 넘어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수색은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밥의 조카 크리스의 아내인 티나 월도너가 말했습니다. 그의 나이와 많은 관련이 있어요. 밥의 고령이 그를 덜 중요한 우선순위로 만들었다는 가족의 의심은 그들을 갉아먹었습니다. 만약 더 젊은 사람이었다면 더 많은 관심과 자원, 시간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관료적인 대응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신디가 사건 파일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아무런 활동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수사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훈련 작전에 수색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정형화된 편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남편의 삶이 어떤 공무원의 책상 위 체크박스 하나로 축소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디는 밥이 그저 또 다른 통계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살아있게 했고 사막이 그녀 남편의 시신뿐만 아니라 그의 기억까지 삼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샌들의 발견은 그녀에게 거의 2년 만에 가져보지 못했던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안식처가 발견될 수 있다는 희망, 가족이 어떤 종류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쌓이는 동안에도 당국은 좌절스러울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막 계곡에서 발견된 출처불명의 뼈조각과 함께 샌들은 밥의 군복무를 기리기 위해 성조기에 쌓여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다림, 더 많은 침묵, 더 많은 관료적 무관심이 뒤따랐습니다. 신디리에게 있어 해답을 찾기 위한 싸움은 슬픔과 좌절감만을 보상으로 주는 두 번째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론에 다다를 때 밥월도너는 여전히 우리에게 잃어버린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만약 동굴 이론이 맞다면 수톤에 무너진 암석과 잔해 아래에 묻혀 있으며 결코 그 비밀을 내어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자연의 무덤에 있습니다. 증거들은 그 마지막 시간들의 가슴 아픈 그림을 그립니다. 긴 하루의 운전에 지친 76세의 베테랑이 달빛 없는 밤의 절대적인 어둠 속에 트럭을 주차합니다. 아마도 그는 화장실 시설을 이용해야 했을 것이고 혹은 낮에는 잘 알던 장소에서 낯선 어둠의 방향 감각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올바른 방향으로 몇 걸음을 내딛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틀릴 수 있습니다. 그의 발은 단단한 땅 대신 느슨한 바위를 밟습니다. 그의 체중이 예기치 않게 쏠리면서 샌들은 치명적으로 파손되고 그는 심하게 넘어집니다. 아마도 뼈가 부러졌을 것이고 확실히 부상을 입은 채 홀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트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차 안에 있습니다. 태양은 떠오르고 있고
곧 이 고원은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유출수로 파인 동굴들, 살인적인 열기로부터 그늘을 약속하는 어두운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부상당하고 절망적인 그는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구조가 오기를 희망하며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색은 지연되고 며칠이 지나고 그늘 속에서도 더위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출과 부상으로 쇠약해진 바벌도너는 곧 그의 무덤이 될 동굴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습니다. 몇 주 후 여름비가 맹렬하게 쏟아지고 돌발 홍수가 이미 불안정한 동굴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암석과 잔해가 무너져 내리며 밥을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봉인합니다. 그것은 증거와 들어맞고 지연을 설명하며 실패한 수색을 해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많은 부분처럼 그것은 좌절스럽게도 입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사막은 비밀을 지키고 바벌도너는 그 비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벌도너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나 실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여행을 할 때마다 아내에게 전화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조국에 봉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사막 온천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76세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가기 두려워하는 외딴 곳으로 그를 이끄는 모험 정신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실종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의 실패를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노인이거나 외딴 곳에 있거나 관료주의가 인간의 생명보다 절차를 중시할 때 누군가가 얼마나 쉽게 시스템의 균열 사이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또한 사랑과 결단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디리의 포기하지 않는 태도, 밥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려는 그녀의 투쟁, 공식적인 무관심에 맞서 해답을 요구하는 그녀의 모습. 이것들이 그의 기억을 기리고 아직 진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 유리의 의문스러운 메시지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해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동굴들은 봉인된 채 있습니다. 사막은 계속해서 그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벌도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되는 한 그는 진정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설라인 밸리 어딘가 바위와 모래 그리고 끝없는 하늘 아래 한 베테랑이 쉬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 숨쉽니다. 모든 실종은 중요하고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으며 어떤 미스터리는 해결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당신이 데스밸리에 가게 된다면 바벌도너와 사막의 무자비한 품에 안긴 모든 이들을 위해 잠시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고 발견될 자격이 있으며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막은 비밀을 지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